여러분, 혹시 투자하면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내 월급만으로는 부족한데 매달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없을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려면 어떤 투자가 좋을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 주제, 월배당 ETFs 분기배당 ETF, 장기 투자에 뭐가 더 유리할까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제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우리 투자자들에게 돈을 버는 경험만큼 짜릿한 게 또 있을까요? 특히 매달 혹은 분기마다 통장에 꽂히는 배당금은 정말 달콤한 유혹이죠. 요즘엔 월배당 ETF 인기가 심상치 않아요. 2024년 한 해 동안 월배당 ETF에 무려 6조 원 이상이 순유입되었다니 그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짐작이 가시죠? 그럼 과연 이 월배당 ETF가 분기배당 ETF보다 장기 투자에 무조건 유리할까요? 아니면 숨겨진 함정이 있을까요?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우선 ETF 배당 구조부터 간단히 이해하고 가요. ETF는 여러 종목을 모아둔 펀드인데 이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 배당금을 얼마나 자주 주느냐에 따라 월배당과 분기배당으로 나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배당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건 세후 수익률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먼저 요즘 핫하다는 월배당 ETF부터 살펴볼까요? 월배당 ETF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해도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죠. 고정적인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은퇴 후 현금 흐름이 중요한 분들께는 정말 꿀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어요.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을 생활비로 쓰거나 아니면 다시 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죠. 이 매달의 안정적인 수입은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줘요. 대표적인 월배당 ETF로는 JEPI, QILD 같은 상품들이 있고 주식인데도 월배당을 주는 리얼티, 인커모 같은 종목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하지만 월배당 ETF에도 단점은 존재해요. 월배당이라는 특성상 분기배당 ETF보다 한 번에 지급되는 배당 규모가 작을 수 있어요. 또 매달 소액의 배당금이 들어오면 재투자의 효율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할 건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월배당 ETF의 경우 주가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배당을 많이 주기 위해 주식의 상승 잠재력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원금 손실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으니 높은 배당률만 보고 덥석 투자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분기배당 ETF 차례예요. 월배당 ETF가 현금 흐름의 용수철 같다면 분기배당 ETF는 자산 성장의 거대한 나무에 비유할 수 있어요. 분기배당 ETF는 보통 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축적에 훨씬 유리해요. 배당 간격은 길지만 안정적인 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하며 배당도 함께 늘려가는 배당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SCHD, VYM, HDV 같은 ETF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런 ETF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총 수익률, 즉 주가 상승분과 배당 수익률을 합친 토탈 리턴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물론 현금 흐름 분산에는 월배당만큼 적합하지 않지만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투자 목적에 따라 어떤 ETF가 더 유리할지 정리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싶다거나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면 월배당 ETF가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마치 매달 들어오는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당장의 현금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축적과 복리 효과를 통해 자산을 불리고 싶다면 분기배당 ETF가 훨씬 더 적합해요. 높은 품질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꾸준히 자산이 성장하고 배당금도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배당률과 수익 흐름을 비교해보면 월배당 ETF는 매달 일정한 수익을 주지만 한 번에 들어오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작아요. 반면 분기배당 ETF는 배당금 규모가 한 번에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총배당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많은 경우 분기배당 ETF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배당 수익률이 더 높은 경향을 보여요. 재투자 전략도 살펴볼게요. 월배당 ETF는 매달 배당금이 들어오니 매달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마치 작은 씨앗을 매달 심어서 숲을 가꾸는 것과 같죠. 분기배당 ETF는 재투자 기회가 월배당보다는 적지만 한 번에 들어오는 배당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액 ETF 재투자에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큰 씨앗을 심어서 한 번에 큰 나무를 키우는 격이랄까요?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세금 문제죠. 해외 ETF,
예를 들어 미국의 JEPI나 SCHD 같은 경우 미국에서 원천징수 15%를 떼고 국내에서도 배당소득세 15.4%를 또 내야 해요. 물론 해외에서 낸 세금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세금이 2번 부과되는 셈이죠. 하지만 TIGR나 KODX 같은 국내 상장 ETF는 국내 배당소득세 15.4%만 내면 돼요. 세후기준 수익률로 따지면 해외 국내 ETF 간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으니 꼭 세금까지 고려해서 실질 수익률을 따져봐야 해요. 투자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할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배당주는 시장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면 배당을 줄이거나 아예 안 줄 수도 있어요. 또 아무리 배당을 잘 줘도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무조건 높은 배당률만 보고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수수료와 세금을 꼼꼼히 따져서 내 주머니에 실제 얼마가 들어오는지 실질 수익률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월배당과 분기배당 ETF 중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투자 목표와 투자 성향이에요.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이 필요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월배당 ETF가 답일 수 있어요. 반면에 당장의 현금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성장과 복리 효과를 통해 큰 자산을 만들고 싶다면 분기배당 ETF가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는 투자 여정에 어떤 ETF가 더 잘 맞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결국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은 끝까지 살아남는 거지예요. 아무리 좋은 투자 전략도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 소용없죠.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인내심이다. 단기적인 시장의 요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면서 꾸준히 투자 원칙을 이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갓발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릇을 키우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투자의 긴 여정에서 우리는 동료예요. 함께 끝까지 살아남아 자산 성장이라는 멋진 목표를 달성합시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을 응원합니다. 리스펙합니다.